네, 이제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현재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위치는 어느 정도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지 테크니컬 분석해 보도록 하죠. 유안타증권의 정인지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증시 흐름부터 봐야 되겠죠. 좀 가파른 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모양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물론이죠. 빠지는데 좋아 보이진 않지만. 네. 사실은 이제 이게 오비락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게 차트를 보면 박스 상단에 딱 저항에 걸리는 데서부터 브렉시트 이슈가 터지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주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이게 이제 지난주에 이제 주봉이었지. 지난 주봉 이번 주 주봉인데 지난주에 이제 이미 박스 상단 정도 수준까지 주중에 갔다가 이제 하락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2015년 초반부터 이미 시장은 장기 이제 박스로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상단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이건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과거에 이제 2015년이랑 작년도 보면은 저점을 이렇게 계속 낮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패턴대로라면은 전저점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저점이 어느 정도 좀 올 초저점보다 높은 수준에서 만들어진다면 왜냐하면은 S&P로만 보면 어쨌든 올해 단기 고점이 작년도 하반기 고점보다는 조금 높았거든요. 상반기 고점보다는 낮았지만 그래서 저점을 조금 더 올 연초 저점보다 높은 수준에서 만들어준다면 어쩌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장기 박스권을 탈출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일 수도 있고요. 지금 이게 일봉으로 보시면 어쨌든 이틀 동안 급락을 해가지고 모양이 안 좋긴 하지만 2000포인트 수준 S&P 500 2000포인트 수준은 과거에 굉장히 경험적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다라면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충격이 크진 않은 상황인데 오늘 모습으로 봐서는 어쨌든 바닥을 좀 잡아간다면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어차피 까마귀는 안 날았어도 배는 떨어질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네. 근데 까마귀가 날랐다는 게 의미죠. 자, 중국 한번 보죠. 어제 우리 증시의 반등의 단초는 장중에 중국 증시가 또 상승을 해줬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네. 영국의 그 위치가 조금 위축되면서 오히려 중국의 위상이 오를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중국 증시가 대변을 했던 것 같은데 중국 증시의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엔화 강세로 인한 상대적인 수혜 이런 것도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중국 시장은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작년도 상반기부터 계속 하락해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하락 추세이긴 한데 장기로 보면요. 이제 중기로 보면 연초부터 이제 조금씩 반등하거나 횡보하거나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 이슈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MSCI 신흥국 지수 편입이 기대감이 있다가 실패하고 또 브렉시트 사태 터졌는데 문제는 그 두 가지 중요한 이슈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5월 달보다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쨌든 시장이 악재를 좀 인식하지 않는 하방성이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저항대가 층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상승 추세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보면 반등 시도는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강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저점을 꾸준히 높여주고 있다라는 건 중국 시장은 큰 의미에서 좀 바닥을 좀 이미 확인한 게 아닌가 그런 정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밑에 이제 거래량이 좀 더 수반된 모습이 나왔으면 좀 이해하기 편할 텐데 거래는 요즘 거래는 6월 달 들어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네. 자, 또 이 위험 자산, 보통 주식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에 또 대변되는 게 이제 원자재 시장에서 유가 아닙니까? 네네. 유가도 요즘 또 다시 무거워지고 있죠. 예, 유가 무거워지고 있는데 이것도 오비락인지 모르겠지만 50달러 수준이 사실 쉽지 않은 가격대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작년도 하반기에 이 저항대의 수준이었고 또 여러 가지 상으로도 50달러가 넘어가면 유가 원유 공급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지금 어쨌든 조정 중은 맞습니다. 어쨌든 한 달째 지금 50달러 아래쪽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저께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60일 이평선의 지지대에 도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 단기로는 좀 반등도 가능하고 여기서는 좀 추가적인 낙폭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추가로 하락하면 한 42달러 정도 수준, 120일 이평선이랑 과거에 또 42달러 수준이 분기점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도 조정 가능하긴 하지만 좀 이제 급락세로 진행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 보도록 할까요? 코스피는 현재 어떻게 좀 거칠죠 이것도. 네, 다 모양들이 그렇지만. 지나고 나서
그렇게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참 규칙적입니다. 이게 왜 차트를 보시면 좀 이해 가실 거예요. 네. 작년 그 4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쭉 이렇게 우리가 팬선이라고 그러죠. 기술적 분석에서는. 그려보면 요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돌파를 하고 돌파된 추세선에서 계속 안착을 확인했습니다. 하락하긴 했지만. 그리고 돌파하고 여기서 계속 안착을 확인했는데 지금 오늘 어저께 뭐 지난 주말이랑 어저께 저점이 약 1900포인트 부근에서 나왔는데 요 가격대에서 우연찮게 또 지지를 받고 받는 시도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과거에도 1900포인트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쨌든 장중에 충격을 받고 있지만 뭐 그렇다라고 보면 뭐 추가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보이는데 만약 여기서 하락을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 1900에서 한 1950 사이로 한 2, 3주 정도 횡보를 하면서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러면 레벨 다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대로 쭉 하락한다라는 거는 조금 나타나기 쉽지 않은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코스닥은 좀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사실은 역시 그 장기로 주봉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로 봤을 땐 박스 하단 선입니다. 630에서 600포인트 수준 정도가 이 주봉이거든요. 과거에 뭐 급락했을 때도 작년 상반기 상승 이후에 급락했을 때 바닥권이었기 때문에 또 이 주봉으로 120주 이평선이고 오늘도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 보이는 게 아마도 이 기술적으로 중요한 지지대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으로 더 빠지는 움직임은 나오기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뭐 시장 주요 내용별로 그림이라고 하는 이 테크니컬 분석을 좀 들어봤는데 좀 더 진행을 봐야 되겠군요. 하여튼 그 추세선이라고 하는 거, 아까 팬선, 예. 네, 그 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 예. 그래서 네, 1900포인트만 지지가 된다면 장은 어쩌면 큰 그림으로 바닥을 만들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들어봤습니다. 유안타증권의 정인지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